일단 제일 궁금한 게 주유소는 매장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같은 동네에 있는데도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나라 4대 정유사가 대표적으로 S오일, GS, 현대, SK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포를 달고 있는 주유소는 그 브랜드의 기름만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고. 네. 근데 그건 받지 않죠. 아, 그래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이라는 업체한테도 기름을 팔아요, 정유사에서. 네. 근데 이제 우선순위는 주유소한테 다 파는 거고, 팔고 남은 잔여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유사에서도. 그러면은 기름이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대리점이라는 업체한테 싸게 넘겨요, 주유소들보다. 그러면은 대리점이라는 곳은 싸게 사온 거를 다시 주유소한테 정유사보다 더 싸게 파는 거예요. 떨이로 파는 거니까. 예를 들어 주유소한테는 1,300원에 휘발유가 들어왔어요. 근데 대리점한테는 1,200원에 주는 거죠. 그럼 대리점은 1,250원에 주유소한테 다시 팔아도 50원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점한테 사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28살 김종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전에는 7년 정도 외식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주유소에서 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유소로 들어가실 때 부모님한테는 뭐 어떤 조건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본의 아니게 여자친구가 이제 혼전임신을 하는 바람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죄 지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제 먹여 살려야죠.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많이 혼났죠. 그 와중에 이제 제시를 했던 게 내가 직원 2명의 몫을 할 테니 직원 2명 인건비를 나한테 달라. 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혼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주유소 오픈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6시부터 8시. 빨리 닫네요, 8시면은? 그 동네가 차가 금방 끊겨요. 아, 8시도 깜깜해져요. 전기세가 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주유소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 그러죠. 아, 뭐 기름집 아들, 뭐 주유소 사장 아들, 금수저다 뭐다 이러는데 주유소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사업이 힘든 거예요. 정유사는 기름 주유소에 공급을 하는 게 정유사잖아요. 그쵸? 주유소는 우리가 기름을 넣는 곳이고 네. 대리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기름을 취급하고 파는 곳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 볼 수 있나요? 아니야. 이게 대리점이라는 곳은 저유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름을 보관하는 저유소. 우리나라 4대 정유사는 저유소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런 대리점 업체는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있어요. 그들만의 저유소를 하나씩 지어가지고 거기다 싸게 사와가지고 저장을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기름을 주유소들 사장님들 상대로 지금 정유사에서 1,300원에 주시죠? 저희 1,250원 줄 테니까 싸게 사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내가 SK 주유소다. 네. 그럼 SK 정유사한테 기름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야죠. 그러면은 이 정유사가 공급을 하다가 남는 짜투리를 대리점에 팔면은 네. 그러면은 이 정유사는 대리점은 이걸 어디다 갖다 판다고 하길래 파는 거예요? 대리점에서 이제 팔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4대 정유사 소속되어 있는 주유소 말고도 개인폴이라든가 알뜰 주유소. 알뜰 주유소는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유사 기름은 50%만 받아도 돼요. 나머지 50%는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어요. 불법 기름만 아니면 돼요. 알뜰 주유소에 기름이 공급되는 루트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대 정유사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번 연도는 S오일 네가 알뜰 주유소 싸게 줘. 서로 매받는 거 돌아가듯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죠. 정부에서 하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싸게 주는데 그것도 50%만 받아도 된다고 계약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더 싼 기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대리점 기름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리점 기름이 정유사 짜투리 기름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 정유사라고 해가지고 싱가폴, 중국 정유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기름을 등급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4대 정유사 기름이 S급이라고 하면은 수입 기름 같은 경우는 거의 B급, C급이에요. 옥탄가도 떨어지고 세탁가도 떨어지고 저희끼리 말하기는 국내산 수입산처럼 수입 기름이라고 취급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정유 과정을 거친 거냐, 네, 안 그쵸. 거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입 기름은 우리나라에서 정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스펙이 중동 지방 스펙에 맞춰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춥잖아요. 근데 중동 쪽은 별로 안 춥잖아요. 그러니까 경유 같은 경우는 동쪽의 기름이 들어와야 기름이 얼지가 않는데 영하 막 15도 이상 떨어진다 이러면은 기름이 얼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수입 기름을 섞어서 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름을 넣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기름이 얼어서 막 새벽에 시동이 안 걸리니까 기름 탱크에다가 불 지펴가지고 기름 녹여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많죠. 아마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 25톤 이상 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리점 기름이 정유사에서 잔여 기름을 사가지고 온 걸 수도 있고 수입 기름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그래요.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이상한 기름 수송 차량에 기름을 붓고 있는 주유소가 있으면 그 주유소는 절대 가지 마라. 왜냐면은 가격 경쟁이 아무리 심하다고 하고 주변에 주유소가 많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지켜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이 그 룰을 어기는 순간부터 도미노 무너지듯이 다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전국에서 제일 싼 최저가 라인에 있다 보니까 저희 주유소가 마치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되고 있어요. 폭리를 취한다고요? 저희도 마진을 리터당 20-30원 보고 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수익기름이나 이런 건 더 싸요 원가가. 그러면은 원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제가 잽이 안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싸버리니까 도대체 우리 주유소는 마진을 얼마 챙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저긴 저렇게 싸게 파는데 왜 니는 이렇게 많이 억울한 거죠. 싸게 파냐? 그냥 좀 말해요. 거기 넣으시라고 그러면 넣으시라고 넣고 와요. 아니다 싶은 거죠. 기름이 연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승용차분들은 절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불량식품 하루 먹는다 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먹다 보면은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동차가 기름 안 좋은 거 한번 넣었다 해서 퍼지진 않아요. 그게 퍼질 정도면은 아마 다 걸리겠죠. 저희는 화물차가 8-90%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요. 연비가 확 차이가 나니까. 대리점에서는 문자로 와요. 저희도 시키진 않아도 영업사들이라서 명함 돌리고 가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입금가를 맨날 보내줘요. GS 기름 월말가 얼마입니다. 1300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죠. 아 진짜 싸긴 싸다. 왜냐면 지원비 관리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주유소들이 정말 싸게 치면은 아 얘들이 지금 이 정도 가격에 받아가지고 팔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5만원 정도 넣으면은 30리터 정도 들어가요. 휘발유 기준 30리터에 35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단가 마진이 100원 정도 본다고 하면 3,000원 정도 남아야 돼요. 근데 주변 주유소들이 너무 싸게 쳐버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단가 마진이 뭐 3-40원? 그러면은 900원에서 1200원이에요 마진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5만원 넣었으니까 물 달라 휴지 달라 뭐 달라 이래버리면은 눈물 겨운 거죠 저희는. 이 주유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전 사실 뭐 임대료나 땅값이나 투자 시설비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전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서울권에 예를 들어 강남 지역권에 있는 주유소는 일단 비싸요. 비싸요. 왜냐면은 비싸게 해도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지갑 사정도 분명 고려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유소는 일단은 상권이 1순위예요. 상권이 좋으면 비싸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격이고 또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유소 사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내놔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수천만 원일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임대료 나가야 되지. 그리고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되지. 그러니까 마진을 그만큼 많이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유소는 박리담회 형식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장사 전략이라는 게 뭐 박리담회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셀프 주유소라는 게 원래는 직원 인건비를 줄여서 기본적인 프라이스를 낮춰가지고 싸게 치겠다라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요즘 다 셀프 주유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메리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 한몫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떤 브랜드 운영하세요? S-오일. 내 주유소가 S-오일이다. 그러면 정유사에서 받잖아요. 저 옆 동네에도 S-오일이 있어요. 내가 받는 금액이나 저 S-오일이 받는 금액이나 똑같아요? 이게 판매량이 다 달라요. 판매량에 따라서 이게 어느 유통업체는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이 사오는 곳에는 그만큼 DC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기름도 약간 주식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월말가, 월 초가, 뭐 월 중간가 이게 다 있는 게 한 달에 3번 정도 나눠서 줘요. 1일부터 10일까지가 이제 월 초, 11일부터 뭐 20일까지가 이제 중간, 21일부터 월 말까지가 이제 월말가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안내 문자를 보내죠. 전화를 하든가. 특가라고 하면은 리터당 5원에서 10원은 더 싸게 줘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싸게 저희는 받아서 대리점을 섞어 파는 주유소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가격이 이제 폭등할 거예요. 기름 많이 사놓으세요. 주식도 쌀 때 많이 사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오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값이 오히려 더 내려가네? 그럼 이제 발이 불금 떨어지는 거예요. 탱크에는 막 몇십만 리터 재고가 있는데 기름값 떨어지고 있으면은 적자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진 거의 안 보고 그냥 회전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차이 나는 부분들도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제가 대표적인 부분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취급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유소들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은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유사한테 계약 위반을 하고 또 정유사에서도 그걸 알고 있지만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까 듣다 궁금한 게 체감하는 게 산유국에서 기름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유소에서는 바로 적용되는 것 같은 체감이고 네. 산유국에서 기름이 떨어졌다 네. 라고 해도 여기서는 좀 천천히 내려가는 네. 다시 말하면은 오를 때는 확 올리고 그런 식으로 체감이 이 시간차가 좀 격차가 크거든요. 네. 그 실제로 그렇게 큰가요?